자,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 혹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는 것이 하나 있을 텐데요. 바로 결혼의 증표가 되어버린 것, 다이아몬드 링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반짝이는 광물일 뿐이고 멀리서 얼핏 보면 큐빅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죠. 이 다이아몬드가 비싸진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드비어스라는 회사 때문입니다. 드비어스 역시 많은 명품 회사들이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인물 드비어스는 이 회사의 설립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남아프리카로 넘어간 드비어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 농장을 샀는데 그곳이 알고 보니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남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잡고 있던 영국 정부에게 농장을 다시 되팔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1871년 드비어스 형제는 6,600파운드, 지금 가치로 따지면 2억 원이 넘는 돈과 광산의 이름은 자신들의 이름을 따 드비어스로 해달라는 조건을 걸고 이 광산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산은 영국의 사업가 세실 로즈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세실은 당시 남아프리카에서 83.5캐럿짜리 얼마나 큰 거야? 다이아몬드와 더불어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면서 이 광물은 돈이 되겠다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미 인맥 좋고 수완이 좋았던 그는 자신의 사업 계획을 무려 로스차일드에게 피칭하고 지원을 받아 거대한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를 설립합니다. 세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이아몬드가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그냥 흔해 빠진 조금 이쁜 돌 정도로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다른 광산이 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로스차일드의 든든한 자금을 바탕으로 모조리 공격적 인수를 해버립니다. 세실이 이렇게 드비어스라는 제국을 만들고 있을 때쯤인 1880년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 오펜하이머.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인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와 이름이 똑같죠. 오펜하이머라는 이름을 따라가려면 훨씬 더 이전인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독일의 오펜하임이란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원래 이곳은 유대인들이 모여 정착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박해의 민족답게 박해를 받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오펜하임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 중 몇몇이 뉴요커처럼 동네 오펜하임 뒤에 ER을 붙여 자신의 성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오펜하이머의 시작이 됩니다. 어니스트 오펜하이머도 이렇게 유대인 출신이었는데요. 그는 17살이 될 때 런던으로 건너가 다이아몬드를 중개해주는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똑똑하고 수완 좋고 일까지 잘하는 그는 몇 년 후 아예 남아프리카로 파견을 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는 자신만의 다이아몬드 인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광산업자와 친해지고 미국의 자본가인 JP모건의 지원을 받아 직접 광산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이때가 1917년, 그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네, 이미 당시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세실 로즈의 드비어스가 넘사벽 회사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JP모건에게 받은 자금으로 단숨에 대형 다이아몬드 광맥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광맥이 발견될 때마다 그는 한 발짝씩 빠르게 광맥을 사들여 자신만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오펜하이머는 다이아몬드의 공급량을 확 늘려 가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던 세실은 자신만 할 줄 알았던 적대적 공격에 당황하고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세실에게가 드비어스 인수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드비어스의 주인은 오펜하이머로 바뀌게 되었죠. 이제 절대적 경쟁자이자 강자였던 세실을 물러나게 한 오펜하이머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는 세실과 똑같이 다이아몬드의 공급량을 줄여버리고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이아몬드 광맥을 차지하려고 하면 정부까지 동원해 못하도록 로비를 하게 되죠. 아예 그는 CSO라는 기구를 만들어 전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데요. 이후 어니스트 오펜하이머가 죽고 나서는 그의 아들 해리 오펜하이머가 회장직을 물려받으며 같은 정책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드비어스가 아무리 공급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조절할 수는 있어도 수요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1900년대 있었던 대공황과 세계대전은 그나마 있던 다이아몬드의 수요를 더욱 줄이게 되었는데요. 드비어스는 어떻게 수요를 늘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여러가지 마케팅 전략을 내세웁니다. 샤넬 등의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거나 아카데미 시상식에 후원을 하고 이제는 다이아몬드를 고르는 기준이 돼버린 컬러, 클래리티, 컷, 캐럿을 합친 4C 개념을 만드는 등 각종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고민의 결정체는 1948년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평소 때와 똑같이 신문을 읽으며 중간중간 있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드비어스의 광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라고요. 다이아몬드가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로 유명하잖아요. 또 화학적으로도 안정적이어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이걸 결혼 생활이랑 연관짓게 한 거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광고 카피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이름을 올리는 카피예요. 이 광고 전에는 미국에서 프로포즈
프로포즈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1990년대에는 무려 90%였다고 합니다. 아예 국룰처럼 굳어진 거죠. 물론 드비어스의 매출은 치솟게 되고 오펜하이머 가문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GD가 그랬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드비어스는 2000년 들면서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독점에 대한 철퇴입니다. 2006년 이유는 드비어스가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고 제약을 걸게 됩니다. 거기다가 남아프리카 광산들에서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일명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드비어스의 이미지는 더욱 안 좋아집니다. 이전까지 드비어스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었던 다이아몬드 업체들도 조금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큰 위기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옵니다. 일명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말 그대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결국 그냥 천연 다이아몬드랑 동일한 다이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화학적, 물리적, 광학적으로도 아예 똑같은 게 나온 겁니다. 천연 다이아몬드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천연에서 캐졌느냐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FTC에서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인정해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같은 다이아몬드인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특히 크기가 커질수록 가격 차이는 엄청나집니다. 아까 다이아 최대 시장이 미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프로포즈할 때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사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천연 다이아몬드의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말이기도 하죠. 수요가 줄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떨어지겠죠. 아니 지금까지 공급량 조절하려고 아직 팔 다이아를 엄청 비축해놨는데 드비어스로서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드비어스는 사력을 다해 캠페인을 펼칩니다. 진정한 다이아는 자연 그대로에서 나온 지구의 광물만이 진짜다라면서요. 광고 카피도 Real is rare, 즉 진짜는 귀하다라는 캠페인을 펼치죠. 하지만 시장이 쉽게 바뀌지 않자 아예 직접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생산에 나섭니다. 그리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낮춰버려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가격으로 승부를 볼 수 없으니 헤리티지로 승부를 보려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원래 스위스 명품 시계들이 일본 쿼츠 시계가 처음 나왔을 때 다 망한다고 했잖아요. 쿼츠는 가격도 싸고 시간도 더 잘 맞는데 굳이 스위스 시계를 왜 사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결국 사람들은 롤렉스, 파텍 필립 사잖아요. 시간은 만원짜리 카시오 시계가 더 정확해도요. 드비어스도 이처럼 최고급 사치품 카테고리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롤렉스가 필요해서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다 중국 장인들이 만드는 롤렉스 가품은 너무 똑같이 만들어서 매장 직원들도 알아보기 어렵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롤렉스 매장에 가면 팔 수 있는 물건들이 하나도 없죠. 다이아몬드도 필요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자 가치도 없어요. 사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자연의 가장 완벽한 결정체를 소유한다? 라는 사치를 파는 거죠. 자, 어쨌건 이제 대세는 랩그로운으로 넘어왔습니다. 예물 반지의 절대 강자인 티파니도 랩그로운 다이아를 개발했고 곧 상용화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수혜거들 혹은 미혼인 수혜거들 혹은 결혼을 또 할 수혜거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수혜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